온라인 또 SNS까지 넓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마약 예방교육 활동에 뛰어든 교사와 전문가들이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 또 우리 사회가 청소년 마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에서 활동하시면서 평생을 교육에 바쳐오신 전금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분, 먼 데서 오셨어요.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에서 활동하시면서 평생을 교육에 바쳐오신 정금배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73년도에 수원 영화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생산적인 쓰레기장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해가지고 쓰레기 분류를 시작했어요. 아마 전국 최초죠. 그래서 이것이 전국 아이디어상에서 수상을 받고 그러고 이것이 아마 청와대 화보까지 났다는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원 남창초등학교에 와서는 반공웅변대 문진경 아이를 지도해가지고 평창의 이승복 반공웅변대에서 또 대상을 받게 하고 그리고 화홍초등학교에서 교감 그리고 수원 신성초등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천일초등학교 그리고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과장 그리고 광주 하남 교육장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에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듣기 전에 노래 잠깐 들을까 하는데요. 이영관 선생님이 신청해 주셨죠? 어떤 곡이죠? 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인데 저는 그 엘리제 대신에 청소년 그거를 대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베토벤의 에리제를 위하여, 청소년을 위하여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정금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1년에 21년 10월 21일 우리나라는 마약과 전쟁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약과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약과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정금배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전쟁을 하다가 지금 휴전 중이고 이번에 마약과 전쟁 선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전쟁이라는 것은 불법 마약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가? 우리나라는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법 마약 제조, 밀수, 운반을 통해서 지금 마약 중독자가 청소년까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과 치유, 치료를 전쟁하듯이 강력히 추진해야 마약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 발생을 막아서 지금 마약 오염 국가에서 다시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그 이유라든가 배경 그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는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주로 재벌 2세, 또 연예인, 기업가들의 소수가 마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가정주부,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손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소수였지만 지금은 마약 사범이 전 계층으로 증가하고 20, 30대가 60%랍니다.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오염 국가로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한국도 마약 좀비 거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는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는 미국처럼 많은 국민이 불행을 겪게 될 것 같아 마약 오염 국가를 마약 청정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22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마약과 전쟁 선포가 된 것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약과 전쟁 선포된 지 벌써 3년이 가까운데요. 아직도 공공기관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마약과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교육과 홍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약과 전쟁이 일어난 것을 5개월 만에 알았어요. 5개월 만에. 5개월이 지난 후에. 그렇죠. 5개월 지난 후에. 예. 그래서 마약과 전쟁이 선포됐으면 그래서 전 국민이 알아야지 금방 내. 그렇죠. 하루 사이에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전투병으로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약과 전쟁에 대한 홍보는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사거리에 현수막 많이 보셨죠? 네. 거기에 마약과 전쟁에 대한 현수막 있어요? 없어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 제일 먼저 이런 마약과 대한 현수막을 걸어야 할 도청 정문, 교육청, 공공기관 정문에 현수막 걸려 있어요? 그래요. 관공서에서 앞장서야 되는데요. 안 걸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초중등 대학 정문에도 현수막 하나 보기 어려우니 이게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현수막 하나에 얼마예요? 3만 원이죠. 네. 그렇죠. 예, 3만 원 주문하면 달아까지 주는데 예산이 없어 못 따는 겁니까? 왜 못 달죠? 생각. 그렇죠. 필요성과 이 위험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관심도 적고. 맞아요. 그래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건널목 건널 때 뭐라고 방송 나와요? 사거리에서 뭐 빨간불일 때는 예, 건너지 말아라. 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방송 나오죠. 나오죠. 네, 네. 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마약과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방송 나와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죠. 방송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마을 방송에서도 없죠. 예. 학교 방송에서도 안 나오죠. 네. 이러니 예방 교육이 되냐고요. 그리고 길가에 쓰레기 줍는 봉사단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그리고 학교 정문 사거리 건널 때 안전 도움이 또 있죠. 또 있죠. 네. 근데 마약 예방 교육 봉사단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 교육이 없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까지 파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나오면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2년 반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22년도 마약과 전쟁 선포한 후에 23년도 제가 공공기관 도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데 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맞자도 없어요. 23년도에. 아니 전쟁 선포했는데 홈페이지에 마약자를 말도 없으니 네. 하긴 뭐 23년도 22년도 선포했으니까 몰라서 그런 건지 관심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꼭 이게 문구가 배너로 들어가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있어야죠. 네. 그 마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마약과 전쟁한다는 말은 진짜 새롭거든요. 네. 그러면 마약과 전쟁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선포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마약과 전쟁 선포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최초로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많은 나라가 마약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으니까 아직까지 마약이 진 것 같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마약과 전쟁은 1970년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남북한 전쟁을 하면서 마약과 선포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선포한 것이 처음 쓴 용어입니다. 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처음 썼어요. 네. 70년에. 네. 그리고 그렇게 했으나 예방 교육이 미흡하고 단속만 잡아다 전부 다 감방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또 생기고 이래서 또 잡힌 사람은 마약 먹어서 폭력자로 또 전과자로 됐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역효과가 났고 계속 잡아들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없어서 교도소 늘려야 되고 직원 늘려야 되고 예산이 엄청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예방 교육 없이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현수막이 없으니까 예방 교육이 아주 부족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염 국가로 선포된 2016년 선포된 2016년도에는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약과 전쟁 선포를 했어요. 맞아요. 필리핀에서 때요. 필리핀도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마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서 넘어와요. 필리핀에서. 네. 거기서 아주 마약 팔아먹는 데는 아주 선순거리예요. 뭐. 네. 그래서 20년도에는 중국 시진핑이 마약과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나라가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방 교육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하고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네. 실천해야 되고. 네. 일단 저희가 교육청부터 좀 배너라도 달아달라고 그런 거죠. 요청을 해야겠네요. 아 대단한 용기입니다. 네. 어. 예, 그러면 마약과의 전쟁을 남북 전쟁과 비교하고 지금 계신데요.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남북 전쟁, 마약과 전쟁이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남북 전쟁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비교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남북 전쟁, 마약과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경계해서 휴전 중이죠. 네. 그럼 이제 전쟁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적이 누구냐? 적이 있어야죠. 피해를 식별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무기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공장이 있어야죠. 그럼 싸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전투병. 전투병을 가리키는 교관. 교관. 그러면 남북 전쟁에서 적은 누굽니까? 북한. 북한? 공산당. 공산당하고 또 예, 있죠? 예. 네. 김정은. 그다음에 무기는 뭡니까? 남북 전쟁 총, 칼, 미사일, 핵 뭐 다 이런 예. 무기겠죠. 네. 예, 그렇죠. 비행기라든가. 예. 그럼 이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우린 무기고라고 했죠. 네. 대한민국에 무기 만드는 공장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전투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병은 누굽니까? 저 남북한에서 육군, 해군, 공군, 군인들. 군인들이죠. 군인들. 군인들 앞장서 쓰는 거죠. 네. 네. 그럼 전투병을 교육하는 사람은 소위, 중위, 대위, 소장, 중장, 대대장 교관들. 이런 교관이죠. 예. 그 남북 전쟁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남북 전쟁이 그렇다면 음. 여기가 대비해서 마약과 전쟁에 어떻게 대비하신지 궁금해요. 예, 이거를 누가 정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네. 우리 연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공적인 건 아니고 네. 만드는 건데 쉽게 들으면 전부 다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마약과 전쟁에서 마약과 전쟁의 적은 마약, 불법 마약이죠. 네. 마약도 생명을 구하는 마약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마약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마약이 그렇죠. 네, 도움이 그리고 되죠. 우리가 수술할 때 뭘 맞아요? 아편. 아. 그거 마약 아닙니까? 네. 근데 불법 마약을 만드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외국에서 사오는 사람, 판매자 이 사람들이 적이에요. 이 사람들만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아, 일단 적이 뭔가 그렇죠. 누군가를 예, 먼저 예. 정하고 이게 마약 전투에서 적이에요. 아, 네. 그러면 무기는 뭐냐? 아까 남북 쪽에서 총칼이었죠. 네. 이거는
마약이란 뭔가 제조, 운반, 사범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마약을 손을 대지 않는 예방 교육 자료가 전투 무기입니다. 마약 중독 예방 예. 자료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예방 교육 자료는 그럼 누가 만드느냐? 그 자료를 만드는 곳이 무기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예방 교육 말씀을 하시고 맺자소서 만들었으면 바로 그 가정이 마약 전투 무기 공장이다고요. 학교에서 만들었으면 학교가 무기 공장이고 교육청소 만들었으면 그럼 만드는 곳이 바로 공장이다. 지금의 공장은 마약 중독 예방 연구회가 공장이네요. 우리도 그렇지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의 예, 예, 공장이. 예, 예. 네. 그럼 전투병은 누구냐? 아까 남북에서는 육해공군이라 했죠. 네. 여기 전투병은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 전 국민이 전투병이에요. 전 국민. 전 마약이 육해공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 전 국민이 이 교육자를 가지고 알아야 마약에 손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고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약과 전쟁에서 그럼 전투병은 누구냐? 아까 남북 전쟁에서 소위 중위 대뭐 소장 중장 교관. 네. 이거는 우리는 퇴직한 공무원, 특히 교직자로서 퇴직한 이런 분들, 퇴직자 40여 년간을 교육했으니까 무기도 만들고 가르쳐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집에서는 누구냐? 부모님이다 그거예요. 부모님을 가르치니까 또 직장에서는 이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이다. 전투병을 교관이다. 가르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투병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식약처하고 법무부하고 교육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마약과 전쟁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해석으로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이게 합당한 거냐?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답변이 안 왔어요. 이게 정답이 아. 없는 건지 하여튼 예. 네. 예. 그럼 선생님은 이 연구회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셨죠?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 우리는 와. 원래는 마약 중독자는 치유는 약사들 의사들이 하고 네. 기본적인 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기본 상식을 알려주는 것이 예방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 교직자 출신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까지 파고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선생님들이 퇴직한 선생님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까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노래 듣고 갈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죠? 섬지박의 옛날 동요. 네. 아마 이 동요를 듣는 사람은 다 옛 생각할 거예요. 네. 저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정근배 선생님이 신청하신 곡 섬지박이 동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교육 자료도 개발하고 또 교관도 양성하고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에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신 동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23년도 2월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마약과 전쟁이 22년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선포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야말로 마약과 싸워 죽느냐 사느냐 가름하는 마약과 전쟁 선포가 된 것을 5개월 만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난 거를 5개월 만에 알았으니. 그래서 전쟁 났으면 또 즉시 다양한 방법으로 전 국민으로 방송하고 현수막도 걸고 캠페인을 벌려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마약과 전쟁 선포 5개월 만에 저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도 또 모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되겠는가? 그런 걱정 속에서 문득 교사 시절에 교사 시절 같아요. 오래됐는데 기사에 한국에 유학 온 유태인 대학생이 수업 중에 교수님 저희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전투병으로 참여하고자 휴학하고자 합니다. 하고 즉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갔다는 기사가 생각이 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사가 선생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네, 원래는 제가 교장할 때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성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한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길 가다가도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줍자.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저도 또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마약과 전쟁이 선포가 됐으면 전투병이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공 애국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40여 년 가르치면서 교육장까지 한 내가 마약과 전쟁 선포를 알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병으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이게 동기입니다. 이때부터 매일 컴퓨터 앞에서 마약과 전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에도 이 당시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 물었어요.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또 이것을 주변의 친구들한테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했으면 좋아 나도 싸울게 이렇게 동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전쟁에서 지겠다는 생각에서 제 친구나 선배 또 교장을 모아가지고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예방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즉 마약과 전쟁 전투 부대를 창설한 거죠. 이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전투 부대. 전투부대 되게 근데 음. 이렇게 그 각인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강인한 인상을 줄 것 같다. 그런 그렇죠. 표현이 네.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거 그런 말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앞장서서 하니까 전투 부대죠. 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연구회를 만들었으니까 네. 부대죠. 그래서 마약에 대한 전문 상식과 자격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 시절 반공교육, 새마을 교육 하듯이 하면 마약 중독 예방 교육도 가능하리라고 믿고 연구회를 조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떻게 조직을 했나 궁금하시죠? 예, 조직 구성이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거 연구회를 조직했는데 그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도 인품도 있고 많은 분이 존경하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수원대학교 저 부총장을 지내시고 대학원장을 지내신 강인수 그 대학원 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아 나도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을 모시고 부의장님은 경기도 북부청사 부교육감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전쟁 났으면 해야죠. 나도 전쟁 난 걸 이제 알았네. 그러더니 양기성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자문의원은 국정원 남부본장을 지내신 이문종님, 목포지검 검사장을 지내신 민경찬님, 양평 부군수를 지낸 이부영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이분들은 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알게 된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퇴직 교장들 주로 이제 동기들과 선후배를 초청해가지고 마약과 전쟁 무기개발팀 다시 말하면 교육 자료를 만드는 팀이죠. PPT 자료 만드는 무기개발팀. 무기개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해요. 전쟁이니까 좀 예, 세게 나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자료팀 이건 이제 무개발. 그다음에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강사팀. 이게 이제 저기 전투병 양성 강사죠. 그리고 마약 중독 교육을 하는 강사팀. 그리고 운영팀을 조직하여
마약 전쟁 전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마약 중독 예방 교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일 거예요. 좀 있다는 얘기도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명감과 함께 이런 말이 있죠.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그렇죠. 5개월 뒤에 알았는데 실행은 곧바로 들어가신 아,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감동입니다. 예. 실행력. 예. 그러면은 그 마약 전투 부대에 또 이렇게 조직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이게 연구회를 조직을 하면서도 처음이라 이런 일이 단체가 있었다라면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 참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정 해결책은 무기 개발입니다. 무기 개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방 교육 자료가 없어요. 맞아, 교육 예. 자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봤고 또 기관한테 물어봤어도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마약 예방 교육 자료가 그 당시에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자. 교육계 40년을 한 사람이 예방 교육 못 만들겠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컴퓨터에서 사건 난 기사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이것은 책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하는 기사를 가지고 불법 마약 종류는 뭐고 마약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중독자는 왜 발생되는지 중독자 현황 또 마약 사범의 사건 사고 기사를 찾아가지고 마약과 전쟁 무기인 강의 자료, PPT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때 PPT 자료, 사진 자료가 한 몇 점이나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 300자료, 300 자료. 300개의 막 예, 무기를 예. 만든 거죠. 그렇죠. 와, 예. 그래서 선생님 눈에 병이 나셨나 봐요. 이때 막 아니 병원에서는 컴퓨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매일 2-3시간씩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그 교육 자료 갖고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무기 싸워야죠. 네. 싸우는 거죠. 전투 무기라니까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현재까지 개발한 무기가 음. 그 아까 300여 컷 300, 예. 300여 컷 같은데. 된다 그러는데 요거를 어떤 것들을 주로 그 자료가 예.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우리 개발팀에서 PPT 교육 자료 현재 300카트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300여 카트 자료에서 학생용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분류해서 뽑아가지고 교육 자료, 무기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수준별로 지도할 수준별로. 수 있게 또 예. 거기에서 학부모는 요걸 전달해 주자. 음. 아이들에게 마약 예방할 때는 학부모 역할이 뭔가. 집에서 말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강의할 때는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무기 한 장의 PPT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사를 신문에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PPT로 한 장에 넣으려니까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독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마약 예, 예방 예. 교육에 관해서.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는 또 뭐냐면 영상 자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 난 사진 자료를 또 같이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전 용어가 문제입니다. 네. 초등학생은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그렇대. 알아듣기 쉽게 예, 말해야 초등학생에게 마약 정말 먹으면 뿅가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런 호기심을 길러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예, 초등학생 무조건 무섭다, 죽는다 소리만 했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이 상교육 대상에 따라서 용어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만드신 자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전투병을 기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전투병이 얼마나 그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가 전투병이 되자 우리 네. 연구에 40여 명이 됐어요. 음. 전투병이 되려면 전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무기도 알고 총 네. 쏠지도 알고. 네. 그래서 40명을 수시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우리 연구에는 사무실도 없고 사무를 보는 직원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주로 식당에서 많이 했어요. 밥 먹고 손님 없을 때 3시에 가서 5시까지 식당에서 다 내줘. 밥 먹는 데니까. 네. 그래서 이제 PPT 자료 식당 생활 문제는 PPT 자료를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쬐끔해서 노인들이 이게 그렇죠. 보이지도 교육 않죠. 효과가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교 시청학실을 좀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기 편한 전철역 옆에 어느 학교를 전화를 했어요. 우리 마약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워야 교육 좀 해야 된다.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퇴직한 손님들이 그 좀 교육을 해드리는데 애들 다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뭐 3시 반쯤 했을 때면은 한 1시간 정도 빌수리냐 했더니 알아본다더니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우리가 뭐 빌리면 임대료도 다 낼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 예부인 출입이 안 됩니다. 아, 학교가 너무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벽이 높아요. 굉장히 폐쇄적이네요. 네. 아니 내가 그걸 듣고 이게 교육하는 기관인가? 전쟁 났는데 무슨 예부인이 되고 안 되고 전쟁 났으면 전투력을 위해서 양성을 하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어서 없어야 하고 같이 싸웁시다 그래야지. 교육청에다 전화해보지 그러셨어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마약과 전쟁에 대한 인식도 없고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어디에서 연수를 그러다가 가게 됐나요? 우리 이제 한 분이 수원시청에서 여기는 여기 저 청개구리 마을. 청개구리 마을. 네. 이걸 바로 우리 후배 이영관 교장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기를 소개해 줬어요. 서둔동 말씀하시는 서둔동. 분이죠? 맞아요. 서초등학교 있는. 사모님이 교장선생님 아니셨어요? 거기서 교감위로 5년간 교감하실 있었죠. 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서 없어요. 그리고 인맥인데요. 사용료도 안 받아. 사용료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 언제든지. 시설도 좋고. 근데 직원들이 그거는 이영관 선생님 사모님이 교감 선생님이라서 특별히 됐던 게 아닐까요? 아니 그 이후에도 했어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나 그래서 네. 이게 교육계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학교에다 얘기도 안 했어. 맞아요. 청개구리 마을 학습관만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희 너무 재미있는데요. 이제 전투병도 기르시고 네.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까 봐요. 네, 제가 신청합니다. 네. 엘가 사랑의 인사라고 있어요. 이건 널리 알려진 곡인데 네. 아마 다 이렇게 따라서 하실 것 같아요. 멜로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에서 교육 자료인 전투 무기만 개발한 게 아니라 거리 캠페인도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예, 캠페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세계 마약 퇴치 날이 6월 26인 걸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날 했죠. 그렇죠. 그날. 그 마약 퇴치 날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예.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1987년 유엔에서 제정했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도 마약 퇴치 날에 뭔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23년도 6월 26일에는 안양 범계역에서 마약 퇴치 중앙본부 3학기와 함께 공동으로 거리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요. 이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 서서 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고 박수를 쳐줘요. 신바람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모란시장, 25년도에는 수원역, 매산 시장 주변에서 했는데 수원역에서 하다가 쫓겨났죠. 왜 쫓겨났죠? 매표소 앞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아니 마약 전쟁 선포하는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미리 사전에 사전에 미리 예약 사전에 없이. 예약 예. 맞아요. 신고를 하고 해야 예. 되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금연 캠페인을 응. 했었거든요. 응. 그때 미리 역사에다가 이야기해서 사전 허락 받고 맞아요. 했어요. 그래야 사전 허락 되는데.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예. 전쟁 났으면 다 해놓으셔야 돼. 의욕이 앞선 거죠. 네, 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네. 그럼 26년도에는 어디서 할 예정이세요? 26년도 내년도 올해 25년 네, 내년도에 내년에 어디서 하실? 내년도 내년도 아직 뭐 정해진 않았으면 또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해요. 여하튼 사람들이 2월 많이 16일. 주로 전철역 유동 인구가 시장. 많은 이게 곳 예. 수원역 주변이 사실 그렇죠. 작년인가 얼마 전에 작년 아니다 초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쪽 수원역 저 뒤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나이트 술집 이런 게 있는데 음. 거기서 막 마약 불법 거래가 되는 게 아, 잡혔었대요. 거기서도요? 그래서 수원역 주변이 마약에 생각보다 되게 그 취약한 것 같아요. 차이나 촌인데 또 예 그쪽 음. 그렇고 수원역 저 로데오 거리부터도 그쪽에서 그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데가 그 좀 왕래하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영관 쌤하고 저도 좀 이영관 쌤 취재 나가시고 맞아. 예 아 그리고 네. 전부 다 70대 노인들이 네. 그 현수막을 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더라고요. 아, 네. 거기다 교장이라고 있으니까 역시 교장 선생님들이구나.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홍보 효과와 아울러 네. 교육적 효과도 거두셨네요. 그렇죠. 네, 네. 혹시나 더 함께할 그 단체가 있는지 그때 좀 크게 이렇게 좀 서로 네 콜라보해서 네, 할 수 이제 있어요. 앞으로, 뭐 학부모, 예, 여러 학부모회라던가 단체죠. 네. 이런 데랑 협업, 같이 협업을 네. 이루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다른 단체랑 좀 협업해서 그래야 될것 학부모회나 같아요. 운영위원회 이런 데 연결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네,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교육 자료, 그러니까 마약 전투무기죠. 네, 네. 그 이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자료가 현장에 그 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전투 교관 개인별로 자식들한테 PPT 자료를 아. 가지고 설명하고 연습. 연습으로. 그리고 가족 카톡방 있죠. 네네. 거기다 올려놓고 아. 그다음에 단계는 각자 친목회 카톡방에다 다 올렸어요. 아, 교장 선생님이니까 관련된 네, 다 학교나 그 이런 카톡방이 데.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다 올려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이제 가까운 학교 또 자기가 거쳐온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보내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만든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근데 신바람이 나가 해야 되는데 주면 고만이요. 어떻게 했다라든가 할 거라든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과 전쟁의 이거에 대한 그 중대성이라든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예전 꿈의 학교라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요즘 이음 학교라고 하던데 이음 학교에 저희가 좀 신청을 해서 예. 아이들 교육하는 걸 이렇게 좀 그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것도 참 좋죠. 예, 그렇게 그러면은 해서. 좀 학교랑 연계돼서 저희가 아. 찾아가는 교육 이런 거 그렇죠. 학교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아까 지금 찾아가는 교육 그러셨는데 우리 연구에서도 부르면 가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 교관이 되자 이게 아주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세요.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퇴직하시고도 애쓰신 모습 진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본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마약 지금 이 중독이 초등학생까지 파급됐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네. 또 마약과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있게 되겠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의 그 조직 운영 또 전투무기 개발 뭐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많았을 텐데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겨나가셨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어려웠던 점이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한 푼도 지원받은 것도 없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마약과 전쟁 선포를 알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보탬이 되자
또 앞장서 싸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회원 모두가 40여 년이 넘도록 교사 교장으로 학생 스승 역할을 해왔고 퇴직하면 그냥 퇴직자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고 나라를 위하고 애국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국민 스승이 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하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PPT 자료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자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가지고 다 하면서 한 것이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연수장소 하나 빌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온 것은 오로지 애국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도 진짜 큰일도 하셨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PPT 자료도 했고 그 후에는 한 250카트 자료를 책자로 칼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자 우리 회비를 걷어서 다 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그 책자를 나눠주고 친구들에게도 주고 동네 이장한테도 갖다 주고 또 우리가 아끼는 학교장 이래서 이제는 먼저는 PPT 자료를 나눠줬지만 그 PPT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의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들은 남들이 보면 그래요. 뭐 그냥 살지 뭐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한다라는 것을 아침마다 훈화를 했는데 지금 내 생활이 마약과 전쟁이 선분해서 누군가는 이 자료를 만들고 누군가는 전투병이 되고 누군가는 교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약 무기를 개발 보급한 우리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가 된 것이 국민 스승다운 그런 역할을 거침없이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학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교육청이 방침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항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모든 교육 정책은 교육감이 변하면 교육장이 변하고 네, 교육장이 변하면 학교장이 변하고 교장이 변해 선생님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런 것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모든 행사와 사업을 정해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 공무원과 교원들이 중대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마약 오염 국가를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교육계 선생님들만이라도 마약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려야 되고 연수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마약 중독에 대한 이론이 이게 최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나왔지만 이론과 또는 사건 사고를 알고 예방교육 방안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학부모님 연수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책과 아울러서 교육청은 우수한 사례,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발굴해서 우수 사례. 우수사례 네. 표창도 하고 옛날 반공교육 설명할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례하고 그리고 사건이 나면 어느 학교에 관련됐다면 그 학교를 찾아가서 무슨 사건이 났는가 왜 났는가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협조를 해줘야죠. 야단만 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도와줄 행정적 재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
초중고 교장 담당자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이 교육청에서 마약 중독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럼 내놓고서 지금 없죠. 없죠. 어렵죠. 그래요. 그럼 학교도 그래요. 마약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죠. 대답을 못해요. 그럼 교육했습니까? 네, 아니요. 했다 그래요. 누가 아. 했습니까? 마약 퇴치 운동 본부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했다는 건 없어. 남이 와서 한 것만 얘기는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아니 전쟁을 나서 싸우는데 그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수 교육을 한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는 운영위원 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방 교육을 해 학부모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넷째는 이게 학교 아이들에게 그 마약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서울 아닙니까? 강남에서 등굣길 학원가에서 전단지에다가 마약 젤리하고 마약 는가 요거 먹으면 공부 잘하고 집중이 생긴다. 그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건을 났으면은 바로 학원가에서도 그러니까 학원 원장들도 불러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는 정문 앞에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는 모든 직원과 학부모, 학생 지원에 할 교육청 소속 강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 양성은 퇴직교원 부르면 다 양성이 돼요. 할 일 없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불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이 담당자가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경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약 예방 교육에 관해서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요. 벌써 선생님 아쉽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 네. 말은 꼭 하시고 가야겠다. 네, 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새마을 교육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반공 교육하듯이 새마을 교육하듯이 다양한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웅변대회도 하고 그래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참여해야죠. 글짓기 대회도 하고 토론대회도 하고 아이들이 현수막 들고 시장 다니면서 캠페인도 벌리고 그래서 우수 사례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예방 교육이 되니 제발 선생님들 이 교육 해주시 바랍니다. 네, 저도 학교 때 반공 교육으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하면 또 뭔가 아이들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약 중독을 예방하려면 연구의 활동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에서 할 적마다 어떻게 언론지상이라든가 방송으로 홍보한 적 있으시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저희 연구회가 캠페인도 벌리고 무기도 개발하고 했는데 한국교육신문, 이 한국교육신문은 전국 학교에 다 나가는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영관 리포트가 이 소식을 듣고 더 함께 하니까 찾아와서 한국교육신문에 몇 번 보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무기가 공급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랑스럽고 또 언론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신문의 어느 한 밑에 광고란 그 옆에도 한 부분이라도 매일 마약과 전쟁에 대한 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 국민이 경각심.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중부일보에도 또 보도가 됐어요. 중부일보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사람들이 다 보는 거니까 경기도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마약 전투 무기를 개발해서 공급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이수원 뉴스. 이시원 있어. 예. 거기 맞아요. 김봉집 또 리포트가 또 찾아와서 써가지고 수원에 광교 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용기를 가졌습니다.
네네. 저도 거기 마약교육연구회 회원이거든요. 네. 그 참여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고 야, 내가 국민 스승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홍보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냥 무기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걸 알고 우리를 연수시켜고 또 마약 퇴치 중앙본부 여기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가. 그래서 네. 9월부터는 강의 나갑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예. 성과를 거두셨네요. 네, 네, 네. 네, 역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마약 중독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지만 동시에 누구나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 활동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은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마약 중독 원인과 현황 실태를 현장 사건 기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방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법 마약 중독 없는 세상, 좀비 거리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마약 오염 국가를 마약 청정 국가로 만들어가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이 예, 저는 이영관 리포터. 예, 저는 전근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마약 예방송 마약은 절대 안 돼요. 김지연이 부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